예, 신의 한 수, 예,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저도 이 단어를 보면서 뭉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 나오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어요. 한 달 정도 준비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해드려야 그나마 좀 와닿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부터 제가 한 4주 정도까지는 일단 시장 주도주 포착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가장 앞부분에 내세운 이유는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대회에 나가서 수익률 대회에서 6차례 이상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007년도에 어떻습니까? 300만 원짜리 계좌 가지고 3개월 만에 27억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가총액 극대형주, 거기에 이제 파생상품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요? 시장 주도주로. 그럼 시장 주도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칠판에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칠판 제가 썼으니까 뭐 제가 지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시장 주도주 뭘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도주라는 건요,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뭐 테마주들까지도 시장 주도주가 아니냐, 뭐 테마주가 시장 이끌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테마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테마주입니다. 테마만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을 견인해야죠. 나만 배부르다고 되겠습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다른 쪽도 수익 줄 수 있는, 다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시장 주도주는 뭐다?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짧게 쓸게요.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업종 대표주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이거 뭐 신의 한 수 배운다 그랬는데 무슨 대형주만 가지고 매매를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자, 보시죠. 1조 이상짜리 종목군에서만 시장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 업종군이 되겠어요? 1조 이상의 업종군에 대해서. 1조 이상의 종목인데 그 종목이 이제 속해 있는 업종이 되겠죠? 그게 이제 시장 주도 업종이 될 텐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낙담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이거 뭐 앞부분에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서 조금 보려고 했더니 무슨 대형주에 그것도 모자라서 1조 이상 종목 충분히 있습니다. 몇 종목 있어요? 173개 종목 있고요. 조금 전에 보신 현대글로비스가 2만 1,000원대 했을 때가 시가총액이 7천억이었어요. 그게 얼마까지 올랐었습니까? 10조 이상까지 올랐었습니다. 10조 이상까지. 그래서 대형주라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팁 말씀드리면요. 기아차, 현대차 어땠습니까? 2009년도 바닥 찍고 나서 2년 동안에 10배에 달하는 상승률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했죠. 그것이 다 대형주에서 나왔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또 시장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시장 주도주는요. 시장 상승률. 그죠? 시장 상승률입니다. 왜? 시장이 하락할 때 무슨 주도주입니까? 시장 하락할 때는 쉬셔야지.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최소 1.5배에서 2.5배 수준의 상승률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뭐 1.5%, 2.5%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만약에 20% 움직였다면 대략적으로 30에서 50%가 어떻게? 아주 안정성 있게, 아주 마음 편하게, 아주 여유롭게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 주도주를 잡아내셔야 되는데 어렵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4주 동안의 강의만 좀 잘 들으신다면은 이 종목군들 잡아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표를 놓고 보면서 실제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을 드려야만 여러분들도 조금 감각이 살아나시겠죠? 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흐름까지의 그 시장 주도주들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코스피 지수 512포인트 찍고 고점 939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83%의 상승률이 나왔을 때 2003, 4년 주도주가 뭐죠? 환율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환율 1,100원대에 아주 기가 막히게 방어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상승률 얼마예요? 지금에는 솔직히 좀 못 미치죠. 근데 이때는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려 145%, 168%인데요. 삼성전자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업체입니다. 1위 종목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함께 이 주도주를 바탕으로 올해 큰 수익을 한번 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무조건 삼성전자 한 주는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데 무슨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겁니까? 테마주로 가시면 된다고요? 혹은 옆에 도망가서 잘 자란 종목으로 내시면 된다고요? 그렇다 하실지라도 시장에 대한 신뢰, 믿음, 삼성전자 한 주만 갖고 계셔도
따뜻할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삼성전자가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할지라도 내일 기준에 삼성전자 상한가 나오더라도 한 주는 꼭 편입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설명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놓고 보시게 되면요. 국민은행과 삼성화재입니다. 저때 2005년도에 어떻게 됐었죠?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뗐었어요. 시장 정책 자체가 금융 쪽에서, 금리 쪽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처음에는 화재 종목들, 그죠? 보험업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주들, 세 번째는 뭐가 왔어요? 증권주가 왔어요. 근데 증권주는 시가총액이 1조 넘는 종목이 몇 종목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좀 배제를 하시는데 어찌됐건 간에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2007년도에 어떻게 됐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사실은 중국 관련주 아닙니다. 저는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이외에 많은 분들은 중국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뭐 중국 수혜주가 됐건 뭐가 됐건 이때 대선이 좀 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무거운 포스코가 얼마 움직입니까? 168%, 현대중공업이 358%. 야, 지금 수익률만 놓고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가슴이 상당히 많이 떨리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계좌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주도주를 못 잡고 또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동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못 잡고 놓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최근 거 보여주지 왜 자꾸 옛날 거? 최근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거는 HTS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얼마 전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정유주, 화학업체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또 언급도 드렸었죠. 최근의 건 없겠습니까? 최근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포착해서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낚시하는 방법, 교육부터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또 더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놓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비율이 돼 있어요. 이것은 누구 기준이냐? 매집 비율, 견인 주가 상승률, 누구 기준이냐? 하면은 뭐 윤정두 기준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이거 뭐 어디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 기준이에요. 한 30년 정도 됐어요. 제가 주식한 지가. 30년 동안 흐름을 놓고 봤을 때 1조 이상 173개 종목쯤 있는데요.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군에 있어서 2.5에서 5% 정도의 매집 비율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약 20에서 30%의 주가가 움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편입을 하는데 당연히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매수를 하는데 1조 이상의 대형주는 어떻게 돼요? 대주주 지분이 있고요. 외국인 지분이 있고요. 기관 지분이 있고요. 그거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얼마 없어요. 유통 물량이 1, 20% 될까요? 그 정도에서 2.5에서 5%를 매집한다? 당연히 주가 움직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까지 매집을 했는데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단기 테마주. 대형주도 테마가 형성되죠. 그래서 테마주로서 움직임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매집 국면인지 같이 또 화면을 통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보시게 되면요. 2차 매집 국면 어떻게 됩니까? 5에서 10%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요. 하이닉스 주식수가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7억 2천만 주 정도 돼요. 7억 2천만 주의 10%는 어떻게 됩니까? 7,200만 주예요. 7,200만 주. 그 주식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 30에서 50%의 상승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집 국면 10에서 15% 매집이 됐다. 이거는 시장 주도주입니다. 시장 주도지 아니고서는 저 정도의 지분을 편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외국인이나 기관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전체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투신 쪽, 뭐 그 밖에 기타 법인 쪽 전부 합산해서 기관 외국인을 환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한 군데서 매집하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여줍니다. 어떤 주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유가가 하락해서 유가 원유 부분에 대해서 원가 절감이 돼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뭐 한전도 사실상 그런 호재거리에 놓여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한 기관 투자자들, 외국계 투자가들도 편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요. 10에서 15% 편입을 하게 되면 50% 이상 상승이 나온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 알겠는데 매집해서 저렇게 오르면 언제 사라는 얘기냐. 그 전에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고 한 거 아니냐. 그 방법 내놔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시 칠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또 지워야 되겠죠. 지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슨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야, 윤정두가 저런 종목군들을
편입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적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적으셔도 좋습니다만 그냥 이해만 하세요.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만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중요하니까 빨간색 쓸게요. 첫 번째, 뭐 단순해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제 기준입니다. 10% 수준의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분할 매수를 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HTS 잘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뺏겼어요. 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혹은 쌍끌이든 혹은 한쪽에서 사서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뺏겼다는 겁니다. 물량을 뺏겼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하게 안 가요. 처음에 절대 급하게 안 갑니다. 그 바보입니까? 급하게 막 위로 사게?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가다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갈 텐데 요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평균 단가가 있는데 시장이 상승장이야. 상승장이면 이게 밀려 내려옵니까? 평균 단가 대비해서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세장으로 형성이 돼서 추세 부분에 있어서 강한 모습을 표출을 한다면 당연히 최대 10%까지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이라든가 종목의 흔들기, 눌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종목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어디까지? 매수 평균 단가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조정이 나오면 그 밑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배제를 하시고 어찌됐건 간에 10%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평균 매수 단가 수준까지의 공간을 열어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상승일 때는 10%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 있겠냐. 못 가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권 주고 밑으로 빠지진 않지만 뭔가 불안하고 그것은 수익이 안 나서 불안하신 거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횡보장이 되겠죠. 횡보장은 또 어떻게 줄까요? 횡보장도 지금 좀 이따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도주는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는 대형주들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횡보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쫓아갈 수 있느냐, 프리미엄을 10%씩 줄 수 있느냐, 매집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매집을 했는지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집 여부를 떠나서 2.5%에서 5% 이상 1차 매집 국면을 넘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눌림목을 줄 때 사자. 눌림목. 프리미엄은 일정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하는데 눌림목이라는 게 뭡니까? 지지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이라는 것은 저항에 부딪혀서 밀려 내려온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처럼 물량은 뺏어갔어요. 일정 부분 물량은 뺏어갔어요. 근데 시장이 강하지 못하니까 이런 흐름을 줘요. 그러면 어디서 움직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눌려줄 때마다. 그래서 바닥까지는 매집이 계속 단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뭐 바닥이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 튀고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 완전한 바닥은 사실상 저도 포착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횡보 국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어느 시점 고점에 눌렸을 때에 차익 실현 구간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 정도로 개인 물량 뺏어간 종목 팔아서 어떤 종목 사시려고요? 누가 산 종목 사시려고요? 세력, 개인 세력이 산 종목 사시려고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눌려질 때는 차익 실현이 아니고 분할 매수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눌림목마다 횡보장에서는 편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하죠? 간단할 거예요. 간단하니까 너무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럼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리고 실전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만 잘 포착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시장 주도주는 3개월짜리 이건 테마입니다. 시장 주도주라는 것은 최소 9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도 갑니다. 왜?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업황이 부각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세 달이 아니에요. 최소 9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의 시장에서의 업황이 호황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주도주로 부각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 번째 부분은 하락장의 기준. 업황은 호황이다 할지라도 전체 장세가 갑자기 급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눌림목이 아니라 흔들기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매집을 단행했는데 시장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던가 혹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꺾인다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어떻게 본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시다면 종목 편입 멈추십시오. 그러다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보는 방향으로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종목도 분명히 밀립니다. 어떻게? 매집한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찔끔 나오던가 혹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밀립니다. 어디까지? 평균 단가 수준까지 밀립니다. 평균 단가 수준 이하로 주가가 밀렸다? 땡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셔야죠. 왜? 윤정두보다도 똑똑하고 윤정두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외국계 투자가들, 국내 투자가분들, 우리나라 증권회사 뭐 객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부 안 하신 분들 안 계세요. 특히 운영사에 계신 분들은 공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좋다라고 편입한 종목의 평균 단가가 일시적인 조정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왔다? 근데 보니까 매도한 물량도 없이 빠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종목은 관심권에 놓아두시고 편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표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10조 이상짜리 종목, 5조 이상짜리 종목, 2조 이상짜리 뭐 쭉 했습니다. 결론은 뭐 몇 개요? 174개의 종목이 있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전 차트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부분을 몇 개나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또 옛날 거 갖고 왔어요. 2006년부터 2007년 거까지 갖고 왔습니다. 최근 것도 뒷부분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 있어서 2006년 7월 31일부터 2007년 5월 16일까지 어찌 보면 1년이기 때문에 길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럼 끝자락에 들어가시면 돼요. 매집 끝자락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 지분을 얼마? 730만 주. 동국제강이 당시에 상장 주식수가 6천만 주 정도 됐어요. 5,500만 주, 6천만 주 이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730만 주, 약 12%를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폭등 나오겠죠. 예? 어떻게 됐어요? 매집 평균 단가 23,000원에서 25,000원. 지금은 HTS에서 매주 평균 단가 추정치까지 나와요. 저처럼 막 계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매집 단가가 형성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지수 흐름이고요. 종목은 쭉 올라서서 얼마까지? 7월 고점 기준은 15,000원 상승해서 60%의 상승, 10월 고점 기준은 180%의 상승이 나옵니다. 뭐 이 정도 수익률이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조금 소형주들을 움직이는 폭 놓고 보신다면요. 하지만 시가총액 말씀드렸죠. 6천만 주라고 기준 잡으면 6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3조 6천억입니다. 그런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 굉장한 겁니다. 마음 편안하시잖아요. 그리고 캔들 모양 놓고 봤을 때 물론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거나 정리를 하셔야 될 구간은 형성돼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죠? 어디서 편입하냐고요. 올라간 건 알았는데 어디서 편입하냐고 지금 따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왜 이거 원을 왜 동그라미 쳐드렸겠어요? 이거 아무 데나 이렇게 원 동그라미 쳐놓으면 저희 연구원들 저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또 깨지면 안 되겠죠, 저한테. 쳐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이 부분은 종가선 차트인데요. 상승 구간이고요. 상승 구간이에요. 근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주봉인데 횡보 구간으로 놓여져 있죠. 이 일봉으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약간 하락했는데 장대 음봉이 발생돼요. 위에서 볼 때는 뭐 큰 음봉이 아닌 것 같지만 이 가격대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음봉이 주봉상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차트 한번 더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국면의 흐름, 죄송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그 당시의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매주 국면의 흐름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얼마 빠졌어요? 6.2%의 조정이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왔죠? 이때 기억나십니까? 무슨 조정인지? 세제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 급락했다가 지금 뭐 고인이 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담화를 발표하셨죠? 세제 부분에 그런 문제 없다라고 해서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부분입니다. 이때는 약 1.3% 상승 구간이었는데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저 당시에 동국제강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지금 뭐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0만 주, 약 6% 정도의 매집이 단행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차 매집 구간이잖아요. 1차 매집 구간이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올라섰습니다. 급격히. 그러다가 연초 부분에 있어서 시장 몇 프로 빠졌다고요? 6% 빠질 때 이러한 매집 종목이 17.6% 하락했다는 거예요. 지분은 어느 정도 변동됐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시장은 1% 올라가는데 9.3% 하라 그랬어요. 왜? 두 구간에 대한 악재가 있습니다. 어떤 악재요?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 수에 이런 언급이 별로 없었어요. 왜? 중국 시장이 2005년 바닥 찍고 폭등 나오기 직전입니다. 7월이면.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국내 증시 악재도 있었고요. 뭐 중국발 악재 요인, 중국강 철강주들의 저가 덤핑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든가 이런 악재 요인 때문에 한 번 더 눌러버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관련해서 뭐 중국의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결론적으로 눌러진 흐름이 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맨 첫 화면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그때는 잘 못 보셨죠? 빨리 넘겨드려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입니다. 시장이 6% 조정받고 동북제강이 17%든가요? 그 정도 조정받을 때 외국인들 기관들이 개인에게 넘긴 물량 얼마요? 6% 매집한 이후에 1.2에서 1.5% 떠넘기고 그냥 평균 단가 이하로 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요. 추가적으로 더 사요. 더 사서 12% 매집을 해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살짝 던지면서 주가 시장 1.3% 하는데 9% 밀어버렸어요. 적은 조정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당시엔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시장이 가는데 중국발 악재?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디에서 편입하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인데 상승장이어서 그렇다면 동북제강을 그 당시에 편입을 했다. 손절할 구간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혹은 시장이 상승장이었는데 동북제강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보니까 매집이 돼 있어요. 근데 시장 조금 조정을 빌미로 해서 흔들어서 주가 이빠이 빼서 개인 물량을 더 털어내고 있다면 그 구간이 편입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자, 이 종목 보셨죠? 제가 그때 당시에 추천을 드려서 이만큼 갔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매집된 거 보여드렸죠? 야, 매집됐으니까 이만큼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결론은? 흔들었을 때 물량 뺐을 때 주가 뺐을 때 잡을 수 있었다. 그때 잡았으면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일봉 차트 놓고 보면서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정받았죠 분명히. 시장 올라가는데 또 음봉 발생됐죠. 일봉상으로는 9% 빠졌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60% 상승,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180%의 상승. 잡으실 수 있으셨어요? 못 잡으셨어요? 잡으실 수 있으셨죠? 어떤 걸로? 시장 주도주, 철강업종 시장 주도주였습니다. 포스코를 필두로 잡으실 수 있었고요. 주가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격 매수가 아닌, 또 기술적 분석이 아닌 펀더멘털 부분과 수급 동향만을 놓고 편입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 윤정도 다 좋은데 왜 옛날 차트만 갖고 와서 지금 열변을 토하느냐.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차트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급하게 제가 막 만들어 오다 보니까 그림이 좀 안 이뻐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SK로 인수가 되면서 SK 그룹도 또 좀 좋아졌죠. 그래서 SK 텔레콤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외국인 기관 다 필요 없어요. 합산을 해서 결국 개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HTS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평선을 그려드렸습니까? 혹은 뭐 보조지표를 넣어드렸어요. 이거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1억 4천만 주를 물량을 약탈을 당했습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하이닉스 주식수가요. 7억 2천만 주예요. 7억 2천만 주. 대략 우리나라 상장 주식수 중에서 8억대가 하나 있고요. 하이닉스가 두 번째입니다. 8억대가 삼성 계열사인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STX 페노션이 20억 주 있었어요. 20억 주. 네? 어찌됐건 간에 이 정도의 물량이 뺏기게 되면서 물량을 뺏어가게 되면서 주가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는 와 200% 상승입니다. 아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라니요. 여러분들 지금 200% 수익 나신 분 계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하신 시간에 제가 진행하는 방송 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구간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조정 나오는 구간마다 우리가 잘 포착한다면은 정말 저가 매수 편안하게 하시고 지금 주가까지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이 아닌 수급 분석만을 놓고 보시더라도. 왜? 기술적 분석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저 정도 빠져 있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저 정도 빠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증시 조정 나왔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조정이 있어서 동반 조정. 그렇다면 어떻게? 편입 구간 선정. 종목 2개만 딱 더 놓고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종목 하다 보니까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삼성화재. 야, 너는 왜 맨날 이렇게 무거운 것만 갖고 오니? 무거운 거 갖고 와도 수익이 나면 됐잖아요. 75%.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130만 주 약 2.5%뿐이 안 뺏겼다라는 건데 원체 삼성화재의 지분이 대주주 지분, 또 외국계 지분, 기관 지분이 많습니다. 유통 물량이 작아요. 그러한 부분의 팁도 다음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라는 종목이에요. 대상이라는 종목. 사실은 대상이 출발할 때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다만 그래도 섹시한 종목이 하나쯤 있어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조 이상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시가총액 1조 미만도 대응이 되겠죠. 어찌됐건 대상이라는 종목, 이 종목에 어떻게 돼 있어요? 19% 약탈입니다, 이거. 예? 급격하게 물량 뺏어갔죠? 그 이후에 주가 등락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지금 조정폭을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 내 종목 지금 빠지고 있는데 왜 갖고 왔니? 왜 빠지겠습니까? 이런 때 못 잡으시고 이럴 때에 낙폭과대라고 들어가세요. 이럴 때가 기준이 뭐라고요? 주가가 빠져서가 아니라 지분을 돌려놓고 있을 때, 개인이 떠안고 있을 때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칠판을 통해서 짧게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번 또 지우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죠. 자, 1번. 지금까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한 게 있을 겁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을 강조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식은요, 내가 편입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 주식수를 알아야 돼요. 그 종목의 주식수. 예? 하이닉스가 7억 2천만 주인데 하루에 외국인이 100만 주 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몇 퍼센트예요? 0.15%뿐이 안 돼요. 0.15. 아시겠죠? 글로비스라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는데 3,500만 주짜리예요. 35만 주 사면 어떻게 됩니까? 1% 편입입니다. 차이가 크죠? 무슨 얘기냐면은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셔야지 괜히 뭐 20억 주 주식수가 있었던 어떤 종목처럼 하루에 500만 주 개인이 뺏겼다? 외국인이 샀다? 그럼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물리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모든 주식은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시고 거기에 주식수 곱하기 가격이니까 그럼 뭐가 나옵니까?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계산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가총액 부분 자체도 나와 있습니다. HTS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팁을 말씀드리면 뭐 한 가지 정도로만 압축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놓고 보셔야 된다? 내 주식에 대한 주식수와 시가총액 부분은 꼭 아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